야, 이봐. 아줌마. 귀가 먹었어? 말귀를 귓등으로 쳐먹었냐고. 날카로운 고함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25호실의 정막을 단번에 찢어발겼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누런 서류 봉투가 힘없이 미끄러졌다. 그 안에서 삐져나온 하얀 종이들이 번쩍거리는 검은색 구두 굽알에 처참하게 지시겨졌다. 아이고 냄새야. 경비 어디 갔어? 2층 담당 경비 당장 튀어오라고 해. 강도훈 의원실 수석 보좌관 34세 탕무영은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은 얼굴로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중년 여성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의 사당의 격을 떨어뜨리는 흉물 그 자체였다. 무릎이 툭 튀어나온 촌스러운 등산 바지. 색이 발에 회색인지 검은색인지 알 수 없는 시장표 점퍼. 헝클어진 파마머리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로션 하나 바르지 않은 듯 푸석했고 콧등에 걸친 돋보기 안경은 다리가 부러졌는지 검은색 전기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다. 어디를 봐도 영등포 시장 골목에서 7,000원짜리 순대국밥 한 그릇 사 먹으러 나온 동네 할머니. 딱 그 모양새였다. 보세요, 젊은 양반. 이건 강도훈 의원이 꼭 직접 봐야 하는 서류네. 강원도 인제 최전방 부대 시설이 지금 붕괴 직전이라. 견활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발치에 떨어진 봉투를 향해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하지만 봉투를 잡으려는 그녀의 손보다 탕무영의 발이 더 빨랐다. 탁! 탕무영이 발끝으로 서류 봉투를 툭 찼다. 봉투는 견활한의 손을 벗어나 복도 구석으로 먼지를 뒤집어쓰며 굴러갔다. 어이구, 허리도 안 좋으신가 본데 그냥 집에 가서 손주나 보시지. 냄새나게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행패가. 요즘 노인네들은 왜 이렇게 염치가 없어? 나라에서 공짜 지하철 태워주니까 여기가 무슨 종로 탑골 공원인 줄 아시나? 탕무영이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다. 사무실 안쪽에 앉아있던 20대 인턴 비서들이 그 모습을 보며 자기들끼리 킥킥거렸다.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의 비겁한 웃음소리가 견활한의 귓가를 때렸다. 견활한은 천천히 허리를 펴고 탕무영을 응시했다. 그녀의 나이 58. 평생을 거친 전장에서 보냈다. 흙탕물에 구르고 살을 애는 추위와 싸우며 30년 넘게 군화를 신었다. 그녀의 발은 굳은 살이 박이고 발톱이 빠져 엉망이 되었지만 그것은 조국을 지켜낸 훈장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이 번지르르한 젊은이에게 그녀는 그저 냄새나는 노인일 뿐이었다. 두꺼운 안경 렌즈 너머로 맹수 같은 안광이 아주 잠시 스쳤다 사라졌다. 견활한은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눌러 담았다. 지금 여기서 신분을 밝히고 호통을 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었다. 지금 그녀의 품 안에는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최전방 GPGP의 참혹한 실태가 담긴 보고서가 있었다. 보일러가 고장 나 영하 20도의 추위에 떨며 잠드는 병사들. 벽에 금이 가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생활관. 국방부 정식 보고 라인을 거치면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로 잘려나갈 것이 뻔해 휴가 기간을 쪼개 직접 발로 뛰어 준비한 자료였다. 이건 그녀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다. 내 새끼 같은 병사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 이복의 보좌관. 내가 촌로라서 무시하는 건 참겠는데 이 서류만큼은 의원님께 전해주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야. 견활한이 굽히고 들어가자 탕무영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턱을 치켜들었다. 사람 목숨? 아줌마 여기가 흥신소야? 민원 넣고 싶으면 동네 구청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라고. 의원님이 네 친구야? 어디서 감히. 그때였다. 의원실 안쪽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원목문이 벌컥 열렸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탁 보좌관.
밖에서 뭔 구판을 벌이길래 이렇게 소란스러워. 내가 집중이 안 되잖아, 집중이. 기름진 얼굴에 포마드로 머리를 곱게 넘긴 중년 남자가 짜증 섞인 얼굴로 걸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자 차기 당대표를 노린다는 삼선 국회의원 강도훈이었다. 그는 한 손에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새빨간 주식 차트가 번쩍거리고 있었다. 탕무영이 재빨리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아니, 웬 잡상인 같은 아줌마가 자꾸 의원님을 뵙겠다고 떼를 쓰지 뭡니까? 무슨 전방부대 얘기를 하겠다는데 말이 안 통하는 노인네입니다. 그냥 돌려보낼까요? 강도훈의 시선이 삐딱하게 견월안에게 꽂혔다. 견월안은 강도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국방위원회 간사라면 적어도 군 문제에 있어서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신랄 같은 희망. 하지만 그 기대가 산산이 조각나는 데는 채 3초가 걸리지 않았다. 강도훈은 위아래로 견월안을 훑어보더니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것처럼 얼굴을 구겼다. 야, 탕무영. 너 일처리 그따위로 할래? 내가 지금 시간이 남아돌아? 어디서 급도 안 맞는 노인네가 와서 감히 면담 요청이야? 강도훈의 목소리는 의원실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의원실 직원들과 보좌진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다. 의원님, 그게 아니라 이분이 하도 막무가내라서. 핑계 대지 마. 야, 내가 저런 할망구 상대하려고 금배지 달았어? 재수 없으니까 소금 뿌려서 내쫓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국회가 무슨 경로당이야? 강도훈은 견월안을 향해 손을 휘휘 저었다. 마치 귀찮은 파리떼를 쫓는 몸짓이었다. 들었냐? 소금 가져오란다. 소금. 탕무영이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견월안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모욕이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장인 자신에 대한 모욕이 아니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 그리고 그 군을 믿고 의지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었다. 급도 안 맞는 노인네 재수 없으니까 소금 뿌려라. 견월안은 강도훈의 그 말을 뇌리에 깊게 새겼다. 토씨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강도훈은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횡 몸을 돌려 다시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탕무영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견월안 앞으로 다가왔다. 들으셨죠? 의원님, 격 떨어지는 사람 만나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감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좋은 말할 때 가세요. 경비 불러서 개 끌려가듯 끌려나가서 망신당하지 마시고. 견월안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흙 묻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툭툭. 그녀는 무심하게 봉투의 먼지를 털어 품에 넣었다. 그녀의 침묵을 패배로 받아들인 탕무영은 뒤통수에 대고 비아냥거렸다. 진작 그럴 것이지. 에이, 재수옴 붙었네. 야, 막내야. 진짜 소금 좀 가져와라. 문 앞에 좀 뿌리게. 견월안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뚜벅뚜벅.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고 단단하게 울렸다. 의원회관 건물을 빠져나온 견월안은 11월의 차가운 가을 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여의도의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핏빛으로 보였다. 그때 회색 카니발 한 대가 미끄러지듯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급히 달려와 뒷문을 열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각 잡힌 태도와 짧은 머리는 누가 봐도 군인이었다. 견월안의 전속 부관 박소령이었다. 군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면담은 잘 되셨습니까? 박소령이 견월안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견활한의 점퍼와 헝클어진 머리를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견활한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봉투를 꺼내 박소령에게 건넸다. 박소령. 네, 군단장님. 오늘 날짜로 작전 계획 수정한다. 견활한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없는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목소리였다. 적은 휴전선 이북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 그녀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다. 드러난 그녀의 눈빛이 시퍼렇게 빛났다. 여의도 한복판에 아주 거만한 멧돼지 2마리가 살고 있더군. 사냥 준비해. 알겠습니다. 박소령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군단장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곧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차에 오르려던 견활한이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쫓겨나온 웅장한 의원회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625호 창문이 어렴풋이 보였다. 정복 준비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위압적인 놈으로. 국정감사 출석하실 예정입니까? 아니. 견활한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비틀렸다. 감사가 아니라 심판을 하러 가는 거다. 급이 다른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카니발의 문이 닫히고 검은 차체는 미끄러지듯 국회를 빠져나갔다. 강도훈 의원실의 탕무영 보좌관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믹스커피를 홀짝였다. 방금 떠난 회색 카니발이 자신이 쫓아낸 할머니를 태우고 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옆자리 비서에게 낄낄거리며 말했다. 아, 오늘 점심 뭐 먹지? 그 할망구 때문에 입맛 다 떨어졌네. 야, 오마카세나 예약해봐. 법인 카드로 긁게. 그것이 그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평화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언제나 검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유흥주점.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VIP 룸 안은 양주 냄새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의원님, 이번 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지지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지역구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탕무영 보좌관이 얼음이 가득 담긴 언더락 잔을 내려놓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던 강도훈 의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최근 불거진 자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인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던 터였다. 알아, 임마. 내가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술맛 떨어지게 왜 또 그 이야기를 꺼내. 강도훈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발로 찼다. 탕무영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국정감사까지 가면 의원님만 타깃이 될 겁니다. 시선을 돌릴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희생양? 강도훈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곤경에 처할 때마다 남을 밟고 올라서는 방식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인물이었다. 네. 국민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 군 기강 해이 문제가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던데 이걸 확 터뜨리는 겁니다. 군대가 썩었다. 별들이 정신 못 차리고 골프나 치러 다닌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의원님은 썩은 군대를 개혁하는 정의로운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탕무영의 제안에 강도훈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오호, 그거 그럴싸한데? 그럼 누구를 조지냐? 만만한 놈 하나 있어야 할 텐데. 탕무영은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 화면을 띄워 강도훈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육군 제3군단장 견활한 중장의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다. 정복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는 사진이었다. 이 여자 어떻습니까? 견활한 중장.
육군 최초의 여군 군단장이라며 언론에서 띄워주던 여자입니다. 철의 여제니 뭐니 하면서 이미지가 아주 좋습니다. 여자? 여자가 쓰리스타야? 강도훈은 코웃음을 쳤다. 네. 그래서 더 좋습니다. 여자가 독하게 올라갔으니 뒤가 구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이 좋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호통치면 쩔쩔매는 여자 장군. 국민들이 보기엔 의원님이 아주 강단 있어 보일 겁니다. 견활하니라. 강도훈은 술잔을 입에 털어넣으며 사진 속 견활한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며칠 전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쫓아낸 등산복 할머니와 동일 인물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였다. 사진 속 견활한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쇼커트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며칠 전 헝클어진 파마머리와 돋보기 안경을 쓴 할머니와 매치하기에는 두 사람의 급이 너무나 달라 보였다. 인간을 오로지 겉모습과 계급으로만 판단하는 강도훈의 눈에 그 진실이 보일 리 없었다. 좋아. 이 여자로 가자. 증인으로 신청해. 아주 탈탈 털어주지. 감히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고 기강이 빠져. 내가 정신교육 좀 시켜줘야겠구먼. 탁월하신 선택입니다, 의원님. 제가 바로 국방부에 공문 보내겠습니다. 안 나오면 불출석으로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겠습니다. 탕무영은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다. 두 남자는 건배를 하며 낄낄거렸다. 자신들이 지금 건드리는 상대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파고 있는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전혀 알지 못한 채였다. 같은 시각 강원도 인제군. 육군 제3군단 사령부 본청 군단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견활한 중장은 직무 책상에 앉아 서류 하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날아온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서였다. 군단장님, 강도훈 의원실 쪽에서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 벌써 군단장이 비협조적이다라는 식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박소령이 분을 사귀지 못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견활한은 천천히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녀의 시선이 출석 요구서 하단에 찍힌 국회의원 강도훈이라는 이름 석자에 머물렀다. 작정을 했다라. 그녀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제 무덤을 제가 파는구나. 아주 깊고 넓게 파고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까요? 지금 전방 시찰 일정도 있고 굳이 저런 정치쇼에 놀아나실 필요 없습니다. 박소령의 만류에도 견활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가야지. 오라고 하시는데 가드려야지. 그녀는 서랍을 열어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며칠 전 의원실 앞에서 강도훈과 탕무영이 내뱉었던 그 모욕적인 언사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물건이었다. 그리고 책상 한 구석에 놓인 구둣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누런 서류 봉투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박소령. 네, 군단장님. 그날 의원실 복도에 폐쇄회로 화면이 있었지? 네, 확인해 본 결과 복도 천장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보존 기한이 한 달이라 아직 영상이 남아있을 겁니다. 확보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증거 보전 신청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군단장님을 쫓아냈던 그 보좌관 신상 정보도 파악했습니다. 탕무영. 강도훈 의원의 오른팔인데 지역구 내에서 갑질로 악명이 높더군요. 뇌물수수 의혹도 있고요. 견활한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박소령은 저도 모르게 차려 자세를 취했다. 탈탈 털어. 먼지 한 톨까지 남기지 말고. 놈들이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 갚아줄 거니까. 견활한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멀리 전방 감시 초소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곳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병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놈들은 나를 밟은 게 아니야.
대한민국 국군의 자존심을 밟았고 내 부하들의 안전을 밟았어.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여의도 바닥이 피로 물들 때까지 가르쳐주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포성보다 무거웠다. 덫은 놓였다. 이제 남은 것은 멧돼지들이 제 발로 그 덫을 밟는 것뿐이었다. 국정감사 당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방송사 중계차들이 줄지어 자리를 잡았고 기자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국방위원회 감사였다. 스타 국회의원 강도훈이 스타 장군 견훤안을 저격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의원회관 625호실. 강도훈은 전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붉은색 넥타이. 투쟁심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었다. 탁 보좌관, 오늘 질문지 완벽하지? 네, 의원님. 완벽합니다. 첫 마디부터 기선을 제압하셔야 합니다. 군단장이 국회 무서운 줄 모른다고 호통치시면 카메라들이 일제히 의원님 얼굴 클로즈업할 겁니다. 탕무영이 아부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며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오늘 예상되는 기사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강도훈의 사자 후 군 기강 바로 세우다 오만한 장군 혼쭐 낸 국회의원 국민속 시원. 좋아. 아주 좋아. 오늘 내가 이 견훤안인지 뭔지 하는 여자를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버리겠어. 감히 오라가라 하는데 뜸을 들여. 군바리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강도훈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재킷을 걸쳤다. 그는 자신이 오늘 마주할 상대가 어떤 폭풍을 몰고 오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강원도 인제군 육군 항공대 활주로. 이른 아침에 안개를 뚫고 검은색 UH-60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프로펠러를 힘차게 돌리고 있었다. 활주로 옆에는 견훤한 중장이 서 있었다. 오늘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의 등산복 할머니와는 180도 달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림질된 짙은 녹색 정복. 왼쪽 가슴에는 30년 군 생활의 영광을 증명하는 훈장과 약장들이 빽빽하게 달려 화려한 무지개처럼 빛나고 있었다. 허리에는 묵직한 지휘봉을 찾고 어깨 위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별 3개가 훈장보다 더 밝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쓴 정모의 챙 아래로 보이는 눈빛은 서늘하다 못해 날카로웠다. 군단장님, 헬기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노들섬 헬기장까지 40분 소요됩니다. 항공대장이 거수 경례를 하며 보고했다. 출발하지. 견훤안은 짧게 답하고 헬기에 올랐다. 그녀의 뒤를 따라 박소령과 법무참모, 헌병대장 등 참모진이 줄지어 탑승했다. 그들의 손에는 두툼한 가방이 하나씩 들려 있었다. 그것은 방어 무기가 아닌 강도훈과 탕무영을 끝장낼 공격 무기들이었다. 두두두두두두. 거대한 굉음과 함께 헬기가 하늘로 솟구쳤다. 강원도의 험준한 산맥을 넘어 헬기는 서울을 향해 남서쪽으로 기수를 돌렸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고요해 보였지만 헬기 안의 감도는 공기는 터질 듯 팽팽했다. 군단장님, 오늘 국감장에 도착하시면 기자들이 많이 몰릴 겁니다. 멘트 준비해 드릴까요? 공보참모가 물었다. 견훤안은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대답했다. 필요 없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 40분 뒤. 서울 한강 노들섬 헬기장에 육중한 기체가 착륙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군용 세단과 헌병대 호송차들이 도열해 있었다. 견훤안이 헬기에서 내리자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우렁찬 구호가 한강변을 울렸다. 견훤안은 말없이 세단 뒷좌석에 올랐다. 헌병대 사이드카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앞장섰고 그 뒤를 호송차와 세단이 따랐다.
긴 행렬이 강변북로를 타고 국회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장으로 돌격하는 기갑부대와도 같은 위용을 뽐냈다. 출근길 정체로 꽉 막힌 도로였지만 헌병대의 호위를 받는 삼성 장군의 행렬의 차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국회의사당 정문. 경비들이 차단기를 올리며 거수 경례를 했다. 본관 앞에 차가 멈춰 서자 수십 명의 기자가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다. 문이 열리고 반짝이는 전투화를 신은 발이 먼저 땅을 밟았다. 견활한이 차에서 내렸다. 찰칵 찰칵 찰칵. 수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정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성벽 같았다. 로비에 나와 있던 국회 직원들과 다른 보좌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와, 포스 봐라. 저분이 그 철의 여제야? 실제로 보니까 장난 아닌데? 강도훈 의원 오늘 잘못 걸린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국방위원회 회의장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견활하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손에는 그날 강도훈과 탕무영이 짓밟았던 구두발 자국이 선명한 누런 봉투가 들려 있었다. 복도 끝에 있는 대기실. 탕무영은 회의장 안 상황을 체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네, 지금 막 군단장 도착했다고 합니다. 에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군인 아줌마지. 의원님 준비되셨죠? 네, 바로 입장시키겠습니다. 탕무영은 낄낄거리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대기실 문이 열렸다. 국방위원회 회의장은 원형 경기장을 연상케 했다. 높은 단상 위에는 국회의원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정중앙 간사석에 앉은 강도훈은 오늘 사냥할 먹잇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거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국회의원 강도훈이라는 명패가 번쩍거렸고 뒤에는 탕무영이 서서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의원님, 방금 대기실 들어갔답니다. 기죽이지 말고 초장부터 밟아버리십시오. 걱정 마. 내 목소리 큰 거 알잖아. 오늘 시청률 좀 나오겠네. 강도훈은 카메라를 의식하며 헛기침을 했다.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증인 입장하세요. 위원장의 진행 발언이 떨어지자 회의장 뒷문이 열렸다. 쿵, 쿵, 쿵. 무겁고 절도 있는 군화 소리가 장내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견활한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화려한 조명을 받아 번쩍이는 어깨에 별 3개. 가슴을 덮은 훈장들. 그리고 무엇보다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눈빛.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회의장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다. 견활하는 증인석에 멈춰 섰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강도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강도훈은 순간 멈칫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기였다. 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게다가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다. 어디서 봤더라? 기억이 날 듯 말 듯 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다. 상대가 누구든 자신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었다. 증인, 자리에 섰으면 경례도 안 합니까? 군인이 기본이 안 되어 있구먼. 강도훈이 먼저 고함을 질러 기선을 제압하려 했다. 마이크를 통해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견활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대한민국 국군 규정상 실내에서는 탈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급자가 아닌 대상에게는 경례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작전지역이 아니며 의원님은 제 직속 상관이 아니기에 목례로 대신했습니다. 차분하지만 힘있는 반박이었다. 강도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요? 말대다? 참나. 이 사람이 지금 국회를 무시하는 거야?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 강도훈이 책상을 탕치며 일어났다. 압니다. 강도훈 의원님. 견활하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며칠 전에도 배웠지요. 그 한마디. 그 짧은 한마디에 강도훈의 뒤에 서 있던 탕무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탕무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견활한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정복 훈장 별. 화려한 거치장에 가려져 있었지만 저 눈빛, 저 목소리, 그리고 저 앙다문 인매. 탕무영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칠 전 낡은 등산복, 헝클어진 머리, 테이프 감은 안경. 이 서류만큼은 의원님께 전해주게. 재수 없으니까 소금 뿌려서 내쫓아. 탕무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딸그락. 탕무영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책상을 짚어버텼다. 강도훈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견활한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다. 며칠 전에 봐?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는 거야? 어디서 거짓말을. 견활한은 천천히 품 안으로 손을 가져갔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가 꺼낸 것은 꼬깃꼬깃 구겨지고 흙먼지가 묻어있는 누런 서류 봉투였다. 그리고 그 봉투 한가운데에는 선명한 구두 굽자국이 찍혀 있었다. 이 봉투 기억나십니까? 견활한이 봉투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강도훈의 시선이 봉투에 꽂혔다. 낯선 봉투였다. 하지만 뒤에 서 있던 탕무영에게는 지옥의 초대장이나 다름없었다. 저건 자신이 발로 차고 밟았던 그 봉투였다. 그게. 탕무영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다. 견활한의 시선이 강도훈을 지나 탕무영에게 꽂혔다. 그녀는 마치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처럼 잔인하게 웃었다. 의원님은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 얼굴도 못 알아보고 문전박대하셨으니까요. 견활한이 안경을 꺼내 썼다. 다리가 부러져 검은 테이프가 감겨있는 그날의 그 돋보기 안경이었다. 안경을 쓰는 순간 강도훈의 눈이 확 커졌다. 기억났다. 문틈으로 보였던 그 촌스러운 할머니. 자신이 급도 안 맞는 노인네라고 욕하며 소금 뿌리라고 했던 그 여자. 허헉. 강도훈이 숨을 들이키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회의장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모두가 이 기묘한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견활한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의원님, 오늘은 제가 급이 좀 맞아 보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냄새난다고 소금 뿌려서 내쫓으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강도훈이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 봉투 안에는 전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병사들을 위한 긴급 지원 요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내용을 보기도 전에 재수 없다는 말 한마디로 이 보고서를 짓밟으셨습니다. 견활한은 봉투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귀측의 보좌관은 제게 이렇게 말했지요. 여기가 무슨 경로당인 줄 아냐고. 주제 파악 좀 하라고. 견활한은 탕무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자가 바로 대한민국 국군을 잡상인 취급하며 짓밟은 그 보좌관입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사색이 된 탕무영과 강도훈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저건 모함입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훈이 벌떡 일어나 악을 썼다. 마지막 발악이었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견월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거짓말. 제 귀가 먹었는지 아니면 의원님 기억력이 나쁜 건지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죠. 딸깍. 재생 버튼이 눌러졌다. 야, 내가 저런 할망구 상대하려고 금배지 달았어? 재수 없으니까 소금 뿌려서 내쫓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강도훈의 목소리가 그 천박하고 오만했던 그날의 육성이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야, 내가 저런 할망구 상대하려고 금배지 달았어? 재수 없으니까 소금 뿌려서 내쫓아.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그 천박한 목소리는 국정감사장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건 조작입니다. 요즘 딥페이크인가 뭔가 하는 기술이 있다던데 그것입니다. 저는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강도훈 의원은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짙은 화장이 흉하게 번지고 있었다. 천하의 강도훈이 혀가 꼬여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희귀한 구경거리였다. 견월한 중장은 차갑게 웃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지 않았다. 그저 단상 아래 증인석 옆에 서서 떨고 있는 탕무영 보좌관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기 서 있는 귀측의 보좌관에게 물어보시지요. 저자가 그날 저에게 직접 소금을 뿌리겠다고 말했으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일제히 탕무영에게 쏠렸다. 탕무영은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다. 보좌관. 말해봐. 내가 저런 말을 했어? 아니잖아. 저 여자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 강도훈이 탕무영을 향해 윽박질렀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 희번덕거리는 꼴이 당장이라도 입을 잘못 놀리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탕무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지금 여기서 사실대로 말하면 강도훈은 끝장이다. 하지만 강도훈이 끝장나면 자신도 끝장이다. 권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탕무영은 결국 악마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저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 녹음 파일은 조작된 게 분명합니다. 군단장이 앙심을 품고 함정을 판 겁니다. 탕무영이 악을 쓰며 외쳤다. 순간 회의장 내 기자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발뺌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갈 작정이었다. 견월아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니 하나 더 보여드리지요. 견월아는 뒤에 서 있던 박소령에게 손짓했다. 박소령이 노트북을 조작하자 회의장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것은 의원회관 복도 천장에 달려있던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이었다. 화질은 선명했다. 복도에 서 있는 등산복 차림의 견월안. 문을 열고 나와 짜증을 내는 탕무영. 그리고 탕무영이 견월안의 손에서 떨어진 서류 봉투를 구두발로 뻥 차버리는 장면. 봉투가 바닥을 구르고 견월안이 그것을 주우려 하자 탕무영이 비웃으며 무언가 짓거리는 모습. 음성은 없었지만 영상만으로도 상황은 명확했다. 저거. 탕무영이 비명을 질렀다. 자신이 노인을 상대로 패악질을 부리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탕무영이 봉투를 걷어차는 순간 회의장 곳곳에서 저런 천하의 호로자식이라는 욕설이 터져나왔다. 견월안이 마이크를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제3군단 장병 1만 2천 명의 목숨이 담긴 보고서가 저 보좌관의 구두발에 걷어차였습니다. 의원님, 저 영상도 조작입니까? 저것도 딥페이크입니까? 강도훈은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본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회에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국군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오만한 권력자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견화라는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강도훈 의원 그리고 탕무영 보좌관. 당신들이 짓밟은 것은 늙은 여군 한 명이 아닙니다. 전방에서 떨고 있는 내 부하들의 명예를 짓밟은 죄, 군법이 아닌 사회의 법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견화라는 거수 경례조차 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나가자. 그녀가 걸음을 옮기자 홍해 갈라지듯 기자들이 길을 터주었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이제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축포처럼 느껴졌다. 반면 단상 위에 강도훈과 증인석 옆에 탕무영은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은 뒤집어졌다. 여론은 들불처럼 번졌다. 유튜브, 뉴스, 소셜미디어 할 것 없이 강도훈 갑질, 견활한 참교육, 국회 걷어차인 봉투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충격 영상 3스타 장군에게 소금 뿌리라고 한 국회의원 인성 수준 단독 걷어차인 서류 봉투에 담겨있던 눈물겨운 진실. 국민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국방부 홈페이지와 강도훈 의원실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마비되었다. 강도훈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계란과 밀가루가 투척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강도훈은 자신의 비밀 안가에 숨어 있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그의 정치 생명을 끝장내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의원님, 당 지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조치하겠답니다. 탕무영이 덜덜 떨며 전화기를 내밀었다. 하지만 강도훈은 전화기를 받아드는 대신 탕무영의 뺨을 후려갈겼다. 짝! 야, 이 새끼야. 내가 일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사단이나. 그날 그 할망구가 견활한인 거 진짜 몰랐어? 너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그런 거지. 강도훈은 탕무영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탕무영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소금 뿌려라 재수 없다고 말한 건 강도훈 본인이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언제나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는 법이었다. 의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시키신 대로. 닥쳐. 어디서 말대답이야? 강도훈이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풀었다. 그의 눈이 비열하게 번들거렸다. 살아남을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기자 회견을 할 거야. 모든 건 내가 단독으로 벌인 일이다. 나는 몰랐다. 보좌관이 과잉 충성하다가 벌인 실수다. 내가 관리 감독 못한 책임은 지겠지만 지시는 하지 않았다. 알겠어? 네. 의원님? 그게 무슨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됩니까? 탕무영이 경악하며 물었다. 이것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였다. 너야 뭐 잠깐 감방 갔다 오거나 벌금 좀 물겠지. 내가 나중에 다 챙겨줄게. 변호사 제일 비싼 놈 붙여줄 테니까 일단 내가 다 안고 가. 내가 살아야 너도 살 거 아니야. 하지만 영상에 의원님 목소리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소금 뿌리라고 하신 거. 그건 내가 하도 진상 민원인이라고 보고하니까 내가 홧김에 한 말이라고 둘러대면 돼. 내가 보고를 엉터리로 해서 내가 오판하게 만들었다고 진술해. 강도훈은 뻔뻔했다. 탕무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모시던 주군이 사실은 비열한 양아치에 불과했다는 것을. 못합니다. 저 혼자 죽을 수는 없습니다. 탕무영이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뭐?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강도훈이 다시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탕무영이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치시죠. 치세요.
이것도 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의원님, 저도 살 길은 찾아야죠. 꼬리를 자르시겠다고요? 그럼 저는 몸통을 물어뜯겠습니다. 탕무영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저한테 그동안 시키셨던 불법 선거 자금 세탁, 아들 채용 청탁, 건설사 리베이트 장부.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 하나만 터뜨려도 의원님은 정치 생명이 아니라 진짜 감방에서 평생 썩으셔야 할 겁니다. 이 배신자 새끼가. 강도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탕무영은 비릿하게 웃으며 안가 문을 열었다. 기자 회견하십시오. 단 제 이름은 빼세요. 만약 제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 장부 들고 바로 검찰청으로 갑니다. 탕무영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홀로 남겨진 강도훈은 분노에 차 소파를 발로 찼지만 이미 기세는 기울어 있었다. 한편 강원도 인제군 군단장실. 견화라는 뉴스를 통해 강도훈과 탕무영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전해 들었다. 예상대로입니다. 서로 살겠다고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박소령의 보고에 견화라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원래 도적대들의 의리라는 게 얄팍하기 그지없지. 이익이 있을 때나 형님 아우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실장 말로는 지금이 결정타를 날릴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견화라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만년필을 꺼냈다. 기다려. 놈들이 서로의 치부를 더 드러낼 때까지. 탕무영이 궁지에 몰리면 강도훈의 더 큰 비리를 가지고 올 거야. 우리는 그저 멍석만 깔아주면 돼. 견화라는 창밖의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정한 사냥꾼은 짐승이 지쳐서 제풀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법이야. 급할 것 없다. 일주일 뒤, 강도훈의 버티기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가 기자 회견에서 모든 것은 보좌관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탕무영은 그 뉴스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었다. 그는 강도훈이 자신을 지켜줄 생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견활한 군단장이 보낸 사람을 만났다. 서울 모처의 카페. 사복을 입은 박소령이 탕무영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탁 보좌관님, 선택하시죠. 군단장님을 모욕한 죄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서 파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부 고발자가 되어 정상 참작을 받으시겠습니까? 탕무영은 초췌한 얼굴로 마른 세수를 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제가 강도훈을 잡을 증거를 드리면 군단장님은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용서라뇨. 군단장님은 그런 감상적인 단어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거래는 하실 의향이 있습니다. 주범을 잡기 위해 종범의 형량을 낮추는 건 전략적으로 유효하니까요. 박소령의 건조한 말투가 오히려 탕무영에게는 신뢰를 주었다. 탕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두툼한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강도훈이 국방위 간사하면서 방산업체들한테 뒷돈 받은 내역, 그리고 아들을 군대 안 보내려고 병무청에 압력 넣은 통화 녹취록까지. 그것은 핵폭탄이었다. 단순히 갑질 논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대형 비리 게이트였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박소령은 USB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오후, 견활한 중장은 이 증거 자료를 군 검찰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직접 전달했다. 군 내부에 비호 세력이 있을지 모르니 민간 검찰의 손을 빌려 확실하게 목을 치겠다는 계산이었다. 다음 날 새벽, 검찰 수사관들이 강도훈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국회의원 몸에 손을 대. 강도훈은 속옷 바람으로 끌려 나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빛은 싸늘했다.
텔레비전 카메라가 그의 추한 몰골을 전국에 생중계했다. 강도훈 의원님,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갑질 논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들의 질문 세례 속에 강도훈은 검찰 호송차에 태워졌다. 불과 일주일 전 헬기를 타고 국회로 향하던 견훤안의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초라하고 비참한 말로였다. 같은 시각 탕무영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였다. 그는 살기 위해 주군을 배신했지만 그의 인생 역시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뒤였다. 정치권 어디에서도 배신자를 받아줄 곳은 없었다. 강원도 인제군 지피지피 통문 앞. 견활한 중장은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롭게 도착한 건설 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국회가 발칵 뒤집어진 덕분에 예산안이 번개불에 콩 볶듯 통과된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견활안이 요청했던 예산을 전액, 아니 2배로 증액하여 승인해 주었다. 군단장님, 보일러 교체 공사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병대대장이 밝은 얼굴로 보고했다. 견활안은 트럭 행렬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국정감사장에서의 차가운 비소와는 다른 따뜻하고 넉넉한 미소였다. 다행이군. 병사들이 올겨울은 춥지 않게 보내겠어. 이게 다 군단장님 덕분입니다. 그 난리를 치르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은 무슨. 견활안은 장갑 낀 손으로 옷깃을 여몄다. 쓰레기를 치웠으니 청소가 된 거고 때를 썼으니 떡을 얻어낸 것뿐이야. 군인의 본분은 전투지만 때로는 이런 시궁창 싸움도 마다하지 않아야 지킬 수 있는 게 있는 법이지. 그녀는 멀리 보이는 북쪽 능선을 바라보았다. 강도훈이랑 탕무영, 지금쯤 검찰청에서 곰탕이나 먹고 있겠군. 네. 뉴스 보니까 서로 내 탓이라고 싸우다가 조사실에서 멱살잡이까지 했다고 합니다. 추하군. 끝까지. 견활안은 몸을 돌렸다. 가자. 병사들 밥 먹을 시간이다. 오늘은 내가 직접 배식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견활안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국회의원 하나가 날아갔지만 최전방의 철책은 여전히 굳건했다. 진정한 별은 의사당의 금배지가 아니라 저 병사들의 눈망울 속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도훈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이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군 내부의 방산 비리와 연루된 또 다른 별이 존재한다는 진술. 견활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실. 푸른 수의를 입은 강도훈은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몰골이었다. 그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감옥행은 확정적이었고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검찰이 좋아할 만한 더 큰 먹잇감을 던져줘야 했다. 그러니까 그 방산 비리 저 혼자 먹은 게 아닙니다. 강도훈이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쥐며 말했다. 누구입니까? 공범이.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강도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이름을 뱉는 순간 자신은 군부 내의 거대한 세력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하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마창수 중장입니다. 검사의 눈빛이 번뜩였다. 마창수.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이자 차기 참모총장으로 거론되는 군부의 실세 중의 실세였다. 마 중장이 그 업체 뒤를 봐줬습니다. 불량 방탄복 납품하는 거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그 대가로 받은 뒷돈을 저랑 마 중장이 6대 4 비율로 나눴습니다. 제기랄, 내가 4밖에 안 먹었는데 왜 나만 여기서 이 고생이야. 강도훈이 책상을 치며 억울해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마창수 중장의 집무실은 태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을 바라보며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강도훈 그 멍청한 놈이 기어이 입을 열었군. 그의 책상 위에는 검찰청에 심어둔 정보원이 보낸 첩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강도훈이 자신의 이름을 불었다는 내용이었다. 실장님,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검찰이 군 검찰과 공조 수사를 요청해 올 겁니다. 부관이 다급하게 물었다. 마창수는 비릿하게 웃으며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걱정 마라. 강도훈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그리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 그만이다. 시선을 돌리다니요? 지금 국민들은 군 내부의 정의로운 고발자 견월안에게 환호하고 있지. 그런데 만약 그 견월안이 사실은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고 병사들을 가혹하게 다룬 이중인격자라면 어떨까? 마창수의 눈에 섬뜩한 살기가 돌았다. 견월안을 쳐라. 국방부 감사관실을 움직여 제3군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해라.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꼬투리 잡아서 언론에 흘려. 영웅의 두 얼굴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 내보내면 개떼처럼 물어뜯을 거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였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자신을 위협하는 견월안을 진흙탕으로 끌어들일 작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원도 인제군 제3군단 사령부. 평화롭던 부대에 검은색 세단 5대가 들이닥쳤다.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감사관들이었다. 국방부 특별감사 지시받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군단 사령부 내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봉인합니다. 감사관이 영장을 들이밀며 고압적으로 말했다. 박소령이 사색이 되어 군단장실로 뛰어들어왔다. 군단장님, 국방부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표적 감사입니다. 이건 명백히 보복입니다. 집무실에 앉아있던 견월안은 읽고 있던 책을 덮었다. 그녀의 표정은 동요 없이 차분했다. 마창수가 드디어 움직였군.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강도훈 같은 정치꾼 뒤에는 반드시 그와 결탁한 군 내부의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조력자는 자신이 위험해지면 반드시 견월안을 먼저 치려들 것이라고. 내버려둬. 뒤지라고 해. 하지만 없는 죄도 만들어서 덮어씌울 놈들입니다. 박소령. 견월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왜 철의 여제라고 불리는지 아나? 그녀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나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거든. 대신 저놈들이 뿌린 먼지가 내 폐에 쌓여 있을 뿐이지. 손님들이 오셨으니 맞이해드려야지. 안내해. 견월안은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점령한 감사관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감사는 가혹했다. 국방부 감사관들은 일주일 내내 군단 사령부를 이잡듯이 뒤졌다. 식당 장부부터 시작해 병사들의 면담 기록까지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횡령은커녕 견월안 군단장이 자신의 월급을 털어 형편이 어려운 병사들의 수술비를 지원해준 미담만 쏟아져 나왔다. 이 독한 여자 진짜 털게 하나도 없잖아. 감사팀장은 혀를 내둘렀다. 마창수 중장의 지시를 받고 왔지만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다. 그때 견월안이 감사팀장을 불렀다. 수고가 많으시군. 먼지 좀 찾으셨나? 견월안은 팔짱을 낀 채 감사팀장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협조라. 이제 내 차례인 것 같은데. 네. 견월안은 박소령에게 눈짓했다. 박소령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감사팀장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뭡니까? 자네들이 우리 부대를 뒤지는 동안 우리 정보관은 다른 걸 좀 조사했지.
견활하니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이건 마창수 중장이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결제한 방탄복 납품 계약서. 그리고 이건 그 방탄복이 성능 미달 판정을 받았는데도 합격 처리한 시험 성적서 원본. 감사팀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건 1급 기밀에 가까운 자료들이었다. 이걸 어떻게? 강도훈 보좌관이었던 탕무영. 그 친구가 아주 꼼꼼하더군. 강도훈이 가지고 있던 비자금 장부 사본을 복사해 뒀더라고. 거기에 마창수 이름으로 들어간 돈의 액수와 날짜가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어. 탕무영은 살기 위해 모든 패를 견활한에게 넘겼었다. 강도훈뿐만 아니라 그와 엮인 모든 비리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 가서 전해. 내가 직접 간다고. 감사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체포하러 간다고. 다음 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긴급작전회의가 소집되었다. 마창수 중장이 주재하는 회의였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이미 찌라시를 통해 마창수의 비리 의혹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견활한 중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군 검찰 수사관들과 헌병들이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견 중장,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내 허락도 없이. 마창수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견활한은 뚜벅뚜벅 걸어와 마창수의 맞은편에 섰다. 같은 계급장인 별 3개가 서로를 마주보았다. 하나는 탐욕으로 얼룩진 별, 다른 하나는 명예로 빛나는 별이었다. 마창수 중장. 당신을 군형법 제94조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그리고 군용물 관련 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견활한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뭐? 체포? 내가 미쳤구나. 감히 나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동기들이 지금 다 요직에 있어. 마창수는 발악했다. 동기? 그래, 당신 그 잘난 인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겠지. 하지만 견활한이 마창수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지휘봉으로 툭 건드렸다. 병사들이 입을 방탄복에 구멍 뚫어놓고 받은 돈으로 동기들 밥 사주는 게 그게 전우회인가? 그건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야. 이 여자가 진짜. 마창수가 견활한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헌병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바닥에 짓눌린 마창수의 비명이 회의실을 울렸다.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장성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누구도 마창수를 돕지 않았다. 견활한이 가져온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이미 대세는 기울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끌고 가. 견활한의 짧은 명령에 헌병들이 마창수를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나갔다. 복도로 끌려나가는 마창수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방부의 실세로 군림하던 자의 말로였다. 견활한은 텅 빈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남아있는 장군들이 그녀의 눈을 피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견활한의 일갈이 그들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우리가 어깨에 단 별은 권력을 누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병사들의 길을 비추라고 준 겁니다. 스스로 빛나지 못할 망정, 부하들의 등골을 빼먹지는 맙시다. 견활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거인보다 커 보였다. 계절이 바뀌어 인제의 산골짜기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다. 제3군단 예하 최전방 지피.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이었지만 내무반 안은 훈훈했다. 보일러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벽 틈새로 들어오던 황소바람도 말끔히 수리되어 사라졌다. 와, 진짜 따뜻하다. 작년에는 자다가 입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군단장님이 싹 다 바꿔주셨잖아. 보일러도 새거, 침낭도 새거.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반팔 차림으로 텔레비전을 보며 귤을 까먹고 있었다. 뉴스 화면에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뇌물수수 혐의 강도훈 전 의원, 징역 12년 확정 방산 비리 몸통 마창수 전 중장, 징역 15년 및 추징금 30억 원 선고. 쌤통이다. 저런 놈들은 평생 콩밥만 먹어야 해. 병사들이 화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낄낄거렸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보다 통쾌한 뉴스였다. 그때 내무반 문이 열렸다. 차렷! 군단장님 입장! 당직 사관의 외침에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귤을 먹던 병사는 귤껍질을 허둥지둥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야전 상의를 입은 견활한이 들어왔다. 그녀의 어깨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다. 헬기를 타지 않고 험한 산길을 걸어 순찰을 온 것이었다. 쉬어. 편하게 있어. 견활한이 손을 저으며 병사들 사이로 들어갔다. 그녀는 내무반 바닥에 손을 대보았다. 뜨끈뜨끈했다. 따뜻하냐? 그녀가 가장 가까이 있던 이등병에게 물었다. 네.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합니다. 이등병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밥은? 오늘 저녁 뭐 나왔어? 소불고기에 오징어 젓갈 나왔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견활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국회에서 강도훈을 몰아세울 때의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다. 손자를 바라보는 할머니처럼 한없이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였다. 그래.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된 거야. 군인은 그거면 돼. 견활한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초코파이 한 상자였다. 모다 주었다. 나눠 먹어라. 감사합니다.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별 3개짜리 장군이 직접 사온 초코파이라니 이건 평생 안주거리였다. 견활한은 잠시 병사들과 어울려 앉아 귤을 까먹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자친구 이야기, 제대하면 뭐 할 건지, 휴가 나가서 뭐 먹고 싶은지. 그녀는 장군이 아니라 그저 인생의 선배이자 전우로서 그들과 함께했다. 순찰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함께 온 박소령이 물었다. 군단장님, 이제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그 난리를 치르셨는데요. 견활한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수많은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다. 박소령. 네, 군단장님. 저 하늘에 별이 왜 많은 줄 아나? 글쎄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닐까요? 견활한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혼자서는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모여 있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려고.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만지작거렸다. 강도훈이나 마창수 같은 놈들은 자신이 태양인 줄 알았겠지. 혼자서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착각했어. 하지만 진짜 별은 저기 내무반에서 자고 있는 저 병사들이야. 우리는 그저 저 병사들이 빛날 수 있게 배경이 되어주는 밤하늘일 뿐이고. 견활한은 입김을 호호 불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가자. 다음 초소도 가봐야지. 거기는 보일러가 자꾸 꺼진다고 하던데 내가 직접 손 좀 봐야겠어. 아니, 군단장님이 보일러 수리까지 하십니까? 공병대 부르시죠. 내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려. 기름 냄새 맡는 게 내 취미인 거 몰라?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밤하늘의 별빛이 쏟아져 내렸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어딘가에는 또 다른 악당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 땅에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작지만 확실한 빛을 내뿜는 진짜 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별들을 지키기 위해 붉은 별 견활한은 오늘도 군화끈을 조여매고 어둠 속을 걷는다.